안녕하십니까? 매팅 부동산 농지도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면 무조건 성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는 어떤 그런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큰 변수가 몇 개가 생겼는데 제일 큰 게 인구 감소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시장 양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학하고 오신 분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선진국도 지금 그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미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국내에 적용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어떤 공식으로 부동산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살 때는 왼쪽에 있는 땅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왼쪽에 있는 땅은 초대박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왼쪽에 땅을 사서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내에 쇼부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보가 없으면 땅은 접근이 어렵긴 합니다. 아니면은 초장기 30년, 50년 뭐 이렇게 보고 사던가, 대부분이 아마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사는데 속편한 것이 아파트죠. 일단 보면은 전통적으로 아파트는 기존의 그 용적률이 다 차지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상품이었고, 그리고 건물이니까 월세도 받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용적률 다 찬 아파트도 나중에 공짜로 재건축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자, 그리고 월세도 받으니까 현금 흐름도 좋고, 돈이 그냥 묶이는 일은 잘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해 왔기 때문에 주택은 사놓으면 최소한 공실은 되지 않습니다. 알아왔죠. 그러니까 아파트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거죠. 땅도 우상향이다라고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우상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건물은 우하향, 땅은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으면 이 땅의 우상향이 건물의 우하향보다 훨씬 컸는데, 자, 이제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땅마저 우하향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쥐레밭입니다. 쥐레밭. 보수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쥐레밭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땅 중에서도 평당 한 10만원짜리 땅, 뭐 나름 저렴한 땅이긴 한데 나름 저렴하니까 위치도 저렴하겠죠. 자, 10만원짜리 땅을 10,000평을 들고 있다. 10억이죠, 10억. 자, 그리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땅 지분이 10평인데 10억짜리 아파트 들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10억짜리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지금 보유 액수는 똑같은데 들고 있는 평수가 10,000평을 들고 있고, 공유집은 10평을 들고 있고, 자, 그런데 똑같이 10억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연 왼쪽과 오른쪽 부동산 중에서 어떤 쪽 부동산이 보다 거품인가? 자, 그걸 피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땅도 지금 평당 10만 원이면 애매하죠. 농지는 아니죠. 임야도 아닙니다. 평당 10만 원이면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해서 수익 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농지라면, 임야라면 거품이고, 반면에 저기가 도시가 된다면, 그러면 저렴한 가격이겠지요. 자,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짜리면 저 위치가 나중에 더 번성할 그럴 위치면 10억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그 주거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진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저것이야말로 더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수준 자체는 임대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저 10억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면, 약간 돌려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만 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세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른 놈은 많이 내린다. 자, 요게 거의 정설이죠. 정설이고, 여기서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호재, 특수한 호재를 가지고, 그래도 내리지 않는 놈은 안 내린다라고 하는데, 자, 둘 다 맞긴 맞습니다. 둘 다 맞긴 맞는데, 안 내릴 만큼, 많이 올랐는데 안 내릴 만큼, 그런 큰 호재를 가진 지역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통 이야기는 지금 서울 전체가 다 교통이 너무 다 좋아지는 지역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교통 갖고 지금 우리 지역은 안 떨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교통이 좋아졌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월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 올라가는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이런 지금 하향세를 내리막세를 멈출 만큼 그 정도 호재는 아마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대세가 맞죠. 보통 맞습니다. 많이 오른 놈이 많이 내리는 거 거의 공식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회사 이런 것과는 달리 파이프라인 이런 게 터질 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자, 그만큼 많이 빠지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잘 버티던 놈들은 나중에 좀 지나서 하향세가 엄청나게 가파를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거기가 지뢰밭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또 많이 떨어진 놈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렇게 파란색처럼 될 것이다. 자, 요게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많이 떨어진 놈을 잘 보고서 그 놈을 찾아서 사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자, 요것은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요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그 GDP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예전에는 가팔랐죠. 가파르게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데, 평균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GDP는 계속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프가 파동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갔던 거죠. 거기에다가 인구도 증가를 했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실 올해 통계 조작인지는 몰라도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35,000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갔는데
자, 요거 내년에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역 적자 지금 6개월 연속이다. 뭐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GDP의 급격한 성장 지금 바랄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마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 우상향의 어떤 공식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인구 감소 플러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뭐 조만간 완성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센터가 많이 올라가는, 자, 그러한 현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생겨나면, 교통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철역 중심으로 되었던, 좋은 주거지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골고루 분포해서 살게 되는데, 자, 물론 이때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이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우리가 걸어와 보지 못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까지 걸어온 적이 없는 그런 길을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으로. 지금 아파트는 위험하죠.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자, 그래서 제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왼쪽이 농지고 오른쪽이 임야입니다. 자, 지금 농지의 문제는 농지법 경자유전 때문에 농사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5% 문다. 4년 지나면 땅이 날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농업인이면 그 지역 농업인이면 지금 농지 접근이 용이한데 농업인이 아니면 지금 농지를 대규모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농지는 일단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땅이죠. 반면에 임야는 교통도 별로고 경사도가 좀 있고 재해 때문에 개발도 함부로 못하죠. 자, 그래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반면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임야는 누구나 전국 어디에 있는 임야도 소유가 자유롭죠.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지하고 임야. 자,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봐도 지금 아마 지방에 있는 농지나 임야 상승할 확률, 큰 폭으로 상승한 확률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도 자율주행 플러스 메타버스 지방, 저 멀리 있는 지방에서 농지 임야가 폭등할 확률 역시 낮죠.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역시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농지 임야 그냥 사서 던져두고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긴 세월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수익률 나오는 농지 한번 보면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시 다수 생겨날 겁니다. 아마 수익률 나오는 농지가 당분간은 아마 발생하는 시기로 가겠죠. 인구 줄어들고 지방 소멸되고 하면은 농지 가격, 이런 지역 주변의 농지 일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농지 가격이 평당 10,000원짜리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 평당 10,000원짜리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오면 말짱 꽝이고 꽤 많이 나온다. 물론 그래도 산발적으로 사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땅 주인이 다 달라서. 그래서 평당 10,000원짜리로 1억치를 사면은 만평이죠, 만평. 물론 농사 짓는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발적이면. 자, 그러나 지역 농업인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지역 농업인이면
소유에 제한이 없고, 자, 그리고 농사를 좀 힘들겠지만 지으면 여기 또 보조금이 나오고, 자, 그러면 마냥 돈을 썩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보조금 계산만 해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업이라면 자, 요런 전략 괜찮다고 봅니다. 거의 안 오를 확률이 높지만 안 오른다는 것은 큰 폭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폭등은 어렵겠지만 어차피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농지로서 어떤 생산력이 나오는 수준의 단가라면 물가 상승률 정도, 그 정도는 땅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 만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 만한 일인데도 요때가 되면은 요거 도전할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괜찮은 찬스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조금 지나서. 자, 그래서 자율주행 메타버스. 자, 지금 도시의 그 아파트들 특히나 위험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인구 감소와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전 공식이 이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미래에 그 인구 감소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자, 요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주택 가격이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할 때도 결국에는 그 시점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소 시작을 했고 가구수 증가의 허구성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반면에 그 시골에 저렴한 농지, 정말 저렴한 농지가 있다면 자, 앞으로 생기겠죠.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 농지는 농사를 짓는다면 최소한 그 도시 땅값의 상승률하고 상승률 차원에서는 똑같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버티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다. 자, 요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인구 감소. 이제 공식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공식도 달라졌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 농지도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니까, 자, 농업인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 자체도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